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출국 직전에 이런 현안이 발생해서 그냥 마음 편히 비행기 탑승할 수가 없어서 잠깐 탑승 직전에 짧게라도 이 분석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면을 열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MWC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 참석할 일정이 있어서 오늘 공항에 왔는데요. 일단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장 좀 편안하게 비행기 탑승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널드 미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굉장히 강한 설전을 벌이다가 충돌 끝에 이 협정이 그냥 종료됐습니다. 사실 광물 협정 체결을 거의 서명만 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우 전쟁 종식되는구나 정말, 그리고 광물 협정 체결되는구나, 이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었는데 근데 이게 다시 물거품이 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푸틴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표명해 왔죠. 이게 이 정상회담의 결렬을 만든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안전보장을 요구하니까 공개적으로 실시간 중계 회담이었는데 무례하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있기 어려운 표현까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드렸던 서명 절차만 남았던 이 광물 협정에 그냥 합의 없이 이 협정이 정상회담이 조기에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 딜이었습니다. 푸틴의 여러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을 일으킨 범인이다라든가, 그리고 그 러시아가 우리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든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푸틴은 살인자다, 테러리스트다, 어떻게 살인자와 우리 영토에 대해서 살인자에게 양보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생각해 봐라. 우크라이나 굉장히 난관에 지금 처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애초에 지금의 상황도 없었다. 전쟁에서 그냥 패전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전만 벌이면서, 미국이 지원이 없었다면 이미 22년 당시에 2주 만에 졌을 것이다. 당신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 러시아의 어떤 그 움직임, 그것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젤렌스키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전보장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에 의한 휴전,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어쨌든 이 전쟁을 멈춰주는 대가로 광물 자원을 얻겠다라는 광물 협정을 얻어내는 말 그대로의 협상가, 말 그대로의 비즈니스의 목적을 두고 전쟁을 멈추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그 부분도 끝으로 말씀드리고, 그 중간에 광물협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물협정, 특히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맺고자 하는 것은 히토류입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대놓고 표명했었던 것, 그것도 역시 히토류입니다. 이 히토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토리가 없다면 사실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 보기도 어려운 거죠.
히토류가 없다면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죠. 히토류가 없다면 첨단 국방장비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뭐 스마트폰 여러 영역, 왜냐하면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전자기기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광물 자원이 히토류인데, 히토류를 중국이 거의 지배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시장 지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전쟁을, 무역 전쟁을 펼쳐 나가는데 마지막 카드로서 히토류 공급 안 하겠다라는 어, 시진핑의 의지가 있어요. 또 미국 국채 안 사주겠다, 대량 매각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어요. 물론 시진핑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의지까지, 그런 마지막 카드까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입장이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무역 전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하더라도 같이 맞대응하는 시진핑 중국의 대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강한 공격, 예를 들어서 중국 수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 100% 때리겠다라는 조치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국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수출액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조치를 때릴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똑같이 관세를 부과해도 손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미국에 100을 수출하는데 미국은 중국에 10을 수출하니까 중국이 수출하는 100에 대해서 관세를 다 부과해서 전혀 수출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다 부과해도 사실 그 이상의 보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보복이 뭘까요? 미국 국채 안 사줄게. 국채 매각할게. 그리고 광물 자원 공급 차단할게. 이래야 정상적인 맞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관세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제재하는 이런 경제 제재나 혹은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무역 전쟁을 펼쳐나가는 이런 조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히토류나 광물 자원이나 공급망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역시 러우 전쟁 종식해 줄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우크라이나 우리한테 히토류를 줘라. 라는 것을 약속해라. 라는 그 딜을 끌어내기 위했던 것이죠. 그게 배경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광물 협정 불발, 종전 협상 불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 지정학적으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미국이 더 밀월 관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겠다. 유럽이나 젤렌스키 같은 입장에 있는 이런 권역들과 등지고 러시아와 좀 더 강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지정학적 변화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두 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종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종전하는 것은 우리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단기간 안에는 적어도 물거품이 되니까 이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첫 번째는 종전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전쟁이 일어났었던 이런 영역에 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면서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최근 들어서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미국 주식이나 유럽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테마주처럼 말이죠. 근데 적어도 단기간 안에는 조정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 의견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전쟁 종식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최근 들어서 치솟던 금값이 다소 하향 안정화됐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이 없겠네. 다시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격화될 수도 있겠네. 반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금값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소위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고조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금값은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한 가지. 두 번째는 또 달러 가치도 고조될 수 있겠구나, 달러 가치도. 왜냐하면 소위 이런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이 고조될 때는 역시 안전자산의 성격으로서 금과 달러의 선호 현상이 더 집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금 가격과 달러의 강세 기조는 더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주가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공격적 투자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추가적인 불확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광물 협정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종전 협상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기대가 꺼지니까 당연히 그 기대감이 꺼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격적 투자 자산에 대한 조정,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위험 자산의 성격의 범위로서 한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 더 위험한 자산 시장인 거죠.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 협상의 결렬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지정학적 변화, 또 금융시장의 변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어제 마지막 그 한국에서의 라이브를 하면서 PCE 데이터가 발표됐고, 그 PCE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그런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안도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그 의견은 또 한번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제가 출국을 앞두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자료도 없이 구두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제가 복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어, 어, 적절하지 못한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이런 종전 협정이나 광물 협상, 이게 다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젤렌스키가 뭐 사과하는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트럼프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거든요. 이후에 사과한다는 발언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서로 막다른 길에 놓여 있는 입장에서 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또 트럼프는 그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어, 대응을 맞아줄지, 이런 경과를 지켜보면서 또 금융시장의 변화, 아, 또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이제 바로 비행기 타고 스페인을 갑니다. 가서 또 주요한 현안이 있다면 또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MWC에서 발표하는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 그런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그런 견해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